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김은영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발부되든 안 되든 중요한 사퇴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가 넘버원, 자, 그리고 제2, 제3, 제4, 제5, 지금 중요한 직권 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핵심 공직자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에 아니면 우파가 정권을 탈환해오면 새로운 정권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제가 옆에 올린 사진 순서대로 이들의 혐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그 옆에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아래줄에는 조국 민정수석, 그 옆에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입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는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원주에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용인에 있는 88 컨트리 클럽. 피우진 처장은 이 3군데에 모두 국장급 또는 이 과장급 이 실무자를 보내서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 사태는 관장을 맡고 있던 윤주경, 애국지사 윤봉길 선생의 손녀, 임기가 2달이나 남았는데도 국장을 보내서 청와대 지시를 하면서 사퇴를 종용했습니다. 윤 관장이 반발을 하고 사태가 커지자 피우진 처장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 그러나 원주에 있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은 다릅니다. 당시 이사장을 맡고 있던 김옥희 전 여군대령, 김옥희 전 이사장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임기가 1년 연장됐고 당시 임기를 5달이나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국장급을 보내다가 김옥희 이사장이 응하지 않자 과장을 보내서 과장이 본부 이 원주에 있는 공단 본부에 찾아가서 온갖 소란을 피우고 강제로 면담 요청을 하고 빚쟁이가 빚을 받아내는 것처럼 당장 사표를 써내라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부하들에게 해가 끼칠 것을 염려한 김옥희 이사장이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이 소란을 피운 과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고 지방의 청장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런 자세한 전말이 월간 신동아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자, 용인에 있는 88 컨트리 클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훈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활용이 되는, 자, 이것도 본부의 압력을 받아서 이사장이 임기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피우진 처장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혜원 의원의 아버지 공산주의자 손용우 씨를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손혜원 의원의 의원회관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협의를 한 것이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아니냐라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선 이 과학기술부 산하의 11개 과학단체 또는 기관의 장들도 강제로 사퇴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한국과학기술계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대구 과학기술원으로 원장으로 재직할 때 외국의 연구기관과 무슨 연구 용역비를 정산 지급하는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그러나 그 해당 외국의 연구기관도 관련 사실을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별것 아닌 걸로 사실이 윤곽이 밝혀지면서
지금 검찰이 4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이 사건을 제대로 신성철 총장을 소환하지도 않았습니다. 별로 혐의 내용이 얘기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성철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것.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대구 영남대학교의 이사를 지냈다라는 점.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검찰 고발까지 한 과학기술부 유영민 장관. 유 장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나중에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밑에 조국 수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혐의입니다. 하나는 지금 김은경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 자, 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문건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이 지휘자에게 보고됐다고 김태우 전 수사관은 폭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부패 비서관에게만 보고됐겠는가? 그 이상의 조국 민정수석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지 않았겠는가? 단순히 보고만 받았겠는가? 구체적인 이들 해당 대상자들을 사퇴시키기 위한 모종의 작업에 관여하지는 않았겠는가? 자, 이것이 조국 수석의 첫 번째 혐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어저께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울산의 황운하 사건.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현역인 김기현 한국당 소속 울산시장이 공천을 확정받는 날 울산지방경찰청 경찰이 울산시장실에 들이닥쳐서 5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 후 이 사건을 계속 밀어붙임으로써 이 피의 사실이 엉뚱하게 공표가 되고 그래서 지지율이 역전돼서 결국 선거에서 김기현 시장이 낙마하고 상대 후보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 3인방으로 불렸던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형, 이 후보가 결국 당선됐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당선을 염려하고 신경 썼던 인물, 자신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변호사, 이 사람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울산지방경찰청의 김기현 시장에 대한 무리한 수사였습니다. 이것은 전부 무혐의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이 관여됐다는 무슨 레미컨 업자와의 무슨 뇌물 스캔들 전부 다 무혐의로 다 밝혀졌습니다. 왜 이런 무리한 수사를 했는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첩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첩보는 3개월 전 서울경찰청 본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당시에 서울경찰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를 200% 맞췄던 이철성 전 청장. 자, 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새로 시장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송철호 변호사와 아주 친밀한 관계입니다. 2012년 총선 때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에 출마를 했을 때 총선 출마를 했을 때 선대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은 사람이 조국 수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을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또 만약에 그가 유죄라면 단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현옥 인사수석.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청와대에서 미는 한겨레 기획조정본부장 출신 인사가 서류심사에서 탈락됐습니다. 자, 그러자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환경부 차관과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두 사람을 차례로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이 사람이 떨어졌느냐? 서류 심사에서. 자, 나중에 해명을 했던 환경부 차관은 사퇴했다고 합니다. 차관직을. 자, 그렇다면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이 상관인 조현옥 인사수석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저질렀겠는가? 조현옥 인사수석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문재인 좌파 정권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실무 총책임자인 인사수석이 이 사안을 몰랐겠는가? 그가 알았다면, 그가 보고받았다면,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퇴를 거부하는 산하기관의 임원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모종의 작업을 지시했거나 관여했다면 그는 영락없는 직권남용 범죄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직권남용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정권의 인사들을 감옥으로 보내는데 전가의 보도로 활용한 그런 죄목입니다. 자,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지금 넘버 2, 넘버 3, 넘버 4, 넘버 5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외에 앞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검찰 수사나 고발의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직권남용의 칼이 부메랑이 돼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